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말TV의 유호연입니다. 오늘은 발표 불안, 발표 트라우마를 극복한 저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23년 동안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단 한 번도 스피치 학원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표 불안을 겪고 발표 불안을 잘 극복하고 난 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발표 불안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발표 트라우마가 찾아오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모임에서 총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총무 역할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총무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이 찾아왔습니다. 모임을 진행도 해야 되고 또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기회들을 즐겼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해 본 경험도 많지 않은데 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은 참 말 잘한다 이런 소리도 듣고요. 아무래도 총무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희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모임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그동안 준비를 잘 해오다가 그날따라 준비 없이 그냥 암기를 해가지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모임에서 앞으로 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또 비난을 하기도 하면서 모임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 동안 계속 총무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들이 계속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컸냐면요. 모임을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이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불이라도 확 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긴장되고 다리가 부들거리고 숨이 막히고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이대로 중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도 확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총무 역할은 끝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대로 발표 불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화술에 관련된 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도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런 자신감 때문에 총무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언젠가 책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발표 불안은 발표로서 극복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로서 발표 불안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제는 발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스피치 학원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피치 학원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스피치 학원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봤는데 서울에 스피치 학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2달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본 대로
몇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스피치 학원에 갔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스피치 학원에 가면은 한 2번 정도 발표를 하는데, 한 번은 생각나는 대로 발표를 하고, 또 한 번은 잘 준비해서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스피치 학원에 갔는데, 갈 때마다 발표를 2번씩 시켰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한 번은 내용을 잘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신문에 난 기사나 아니면은 제가 읽는 책에서 좋은 문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처음에는 외워서 갔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 그런데 막상 발표를 해보니까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암기가 됐는데 말을 하는 순간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2번째 방법은 정리한 내용을 소리내서 연습을 보통 한 30분 정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에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내용들을 소리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스피치 학원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가슴이 뛰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던 것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2달 동안 다니기로 했기 때문에 한 달 더 열심히 준비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가는 거, 2번째는 정리한 내용을 소리내서 연습을 한 30분 정도 해서 가는 거.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3번째 부분을 했습니다. 3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암시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암시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금방 적용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사람들 앞에 나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는 나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신 회원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을 계속 되뇌이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상상훈련인데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저녁에 잘 때 한 3번 정도 연습을 하는데요. 3분 스피치를 하게 되면은 3분 동안 발표하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하고 인사하고 발표를 또박또박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것까지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3번씩 한 3일 정도 하면은 마치 내가 상상 속에서 하는 모습이 실제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지만은 계속 꾸준하게 했더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발표할 때 차분하게 마치 내가 전에 해봤던 느낌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발표 불안에서 거의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새로운 모임에서 다시 총무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총무 역할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보니까 발표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스피치 학원에 가봤더니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발표 불안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스피치 학원에 오시는 분들의 한 80% 정도가 발표 불안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서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게 됐고요. 제가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스피치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발표 불안 때문에 스피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참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발표 불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스피치 학원에 다니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스피치 동아리 같은 데에 가입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를 해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스피치 연습을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쌓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표 불안을 극복하려면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실력은 안 되는데 경험만 계속 쌓다 보면 오히려 트라우마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상훈련을 꼭 해보십시오. 그런데 훈련을 안 하고 상상훈련을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요. 훈련을 하면서 상상훈련을 하셔야 되고 준비한 내용을 연습을 하면서 상상훈련을 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발표 불안을 효과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발표 불안을 겪었던 저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발표 불안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